네, 한미방송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생방송 굿이브닝 코리안. 자, 초대 손님 모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치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네. 다들 관심이 계시겠죠.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 미국 정치보다는 오히려 두고온 모국의 정치 상황을 더 염려하죠. 이제 그렇게 상당히 그 열기를 품었던 대통령 선거도 이제 끝나고 정말로 이제 한 분의 대통령이 탄생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맘때쯤 되면은 앞으로 5년 동안 좀 더 핑크빛 무드에 접근합니다만은 또 5년 지나면 아예 그랬구나 하고 이렇게 실망을 하곤 합니다. 이번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한국 정치 앞으로 대통령이 해야 할 일, 또 대통령은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짚어보는 것도 참 흥미있고 우리가 필요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국제정치외교협회 회장이시고 정치학 박사이신 이안범 박사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항상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국민들이 말입니다. 항상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면은 가슴이 설레면서 5년 동안 기다려오고 또 기다려오고 난 다음에 공보다는 과외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하고 그랬는데 이제 앞으로 정말로 한국 정치 새로운 역사의 전환을 이제 맞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당선이 되신 노 대통령에 대해서 말이에요. 네. 여러 가지 이제 기성세대, 즉 그 보수 세대에서는 너무 급진적이 아니냐. 너무 젊고 한꺼번에 개혁을 하려고 하는 분이 아니냐. 또 대이북 북한 관계도 너무 좀 색깔이 선명치 못하다. 뭐 이런 소위 일종의 비판 아닌 비판을 또 해왔거든요. 네, 또 그게 네, 사실이고. 예. 거기에 대해서 과연 우리 우리가 개혁이 필요하다 하는 늘 말씀하시던 노 대통령 당선자의 그 개혁 노선이 과연 어떤 탄력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짚어봐 주시죠. 이 회장님이 지적하신 이 문제들이 이 현안 덩어리가 너무 큰 그 서브젝트가 되기 때문에요. 네. 뭐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정치에 있어서 회장님 개혁은 말이죠. 정치 혁명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렇겠군요. 이 세상이 민주주의를 소생시켜놨던 최초의 혁명이 1780년대의 불란서 혁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혁명은 all or nothing. 죽이거나 없애거나 해버리고 새로운 걸 탄생시키면 새로운 정부가 되는데 그렇죠. 탄생된 정부가 지금까지 얽혀오고 설켜왔던 구습과 행정과 이 관습을 하나하나 고쳐서 현실에 맞도록 만들고 미래지향적 가치를 창출시켜내는 게 개혁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노무현이 되는 56세의 사나이가 이번에 한반도 정치의 총책을 맡아서 어떤 개혁을 해나갈 수 있는가. 혹자는 특히 우리 LA의 이 교민 여러분들이 노무현 후보가 당선된 걸 말이죠. 마치 이건 안 돼야 될 사람이 된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많으세요. 네. 걱정으로 또 일관을 하면서 이거 공산당 빨갱이 새끼 되는 거 빨갱이가 짚어나한 거 아니냐. 앞으로 우리 조국이 이렇게 되면 어떡하느냐 네. 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네. 저는 2개월 전에 신문하고 라디오에서 노무현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내가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절대 안 된다. 제왕적 거리를 가지고 경기 서울대학의 배경을 가진 이회창 후보가 된다. 그리고 그분은 대법관 국무총리 감사원장을 지냈던 어마어마한 캐리어를 가지고 일개 상업고등학교 출신 판사 한 번밖에 못 해봤던 이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당신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치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고 엉터리 선동 얘기를 하고 있다. 네. 이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네. 역사의 속성은 항상 한결같은 바람을 불게 만들고 있다. 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지금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정치그룹 대통령들이 50대이거나 40대에 속해 있지 60대를 넘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중요한 증거가 현재 미국을 통치하고 있는 조지 W. 부시가 56세로서 네. 지금 노무현 당선자하고 동갑이란 말이죠. 네, 그렇다군요.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가 말이죠. 네. 43세의 총리가 됐습니다. 네. 지금 47세지만 말이죠. 네. 그 다음에 대만의 젠 수이벤이라는 총통이 51세입니다. 네.
13억의 중국을 통치하고 있는 소위 이 새로운 실력자가 후진따오라고 이 사람이 네. 58세에서 금년에 59세로 넘어가는 젊은 사람입니다. 80대, 70대, 90대 영감들이 쭈그려 앉아서 하는 소위 중국의 정치를 새로운 개혁의 물길로 좀 몰아넣고 있는 후진따오의 그 혁신이라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지금 회장님 잘 아시다시피 독일의 그 슈레더 총리가 지금 57세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폴란드의 그 레파렌 대통령이 지금 53세입니다. 네. 다음에 스웨덴, 스위스를 이끌어 나갈 사회당 당수, 노동당 당수들이 42세, 43세 옵시다. 네. 이 사람들이 내년에 대통령이 돼요, 전부. 그렇다면 전 세계가 이렇게 젊어지고 있는데 한반도 우리 한국의 정치는 왜 나이 많은 그 늙은 사람들이 하는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은 세계 역사의 정치 권력 구조의 변동과 속성에 따라갈 수가 없는 거다. 그렇겠군요. 이래서 나는 노무현 후보가 고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했지만은 그의 집념과 의지와 용기를 가지고 틀림없이 당선이 된다. 그리고 당선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제 텔레비전을 보니까 대지저금 통에다가 돈을 넣어가지고 모두 돌리기 시작을 하는데 네. 40억이 모아졌고 그 다음날 50억이 모아졌고 네. 이런 식으로 속도가 가속화되는 걸 보고 대한민국 50년 역사에 한 번도 없었던 새로운 민주주의의 뒤집합성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 뭡니까 김밥하는 아줌마가 이 자기 손에서 금반지 빼서 노 후보들 이 선거에 열심히 하라고 또 던져줬거든요. 정치 자금의 일대 혁신이군요. 정치 자금에 어떤 후진 개발도상 국가에서도 없었던 네.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네, 그렇겠습니다. 그런데 그 한나라당 이해창 씨가 끌러왔던 한나라당은 아직 그런 공식적 선거 체제에서 나온 정치 자금을 썼을 뿐이지 국민들로부터 대지통을 받지도 못했고 지지도 못 받았다. 네. 그렇다면은 인제 한반도의 운명이 민족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평화적 민주주의로 전이 과정에서 이런 국민적 동화. 근데 이걸 끌고 가는 세력들이 전부 회장님 아는 그 IT 세력들이란 네. 말이죠. 젊은 세대들이 네, 네, 앞장서 가지고 네. 저희들 돈으로 밥 사 먹고 저희들 돈으로 운동은 교통비 줘가면서 같이 동참을 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선거혁명입니까? 네. 모든 정치 권력의 구조는 선거라는 메커니즘으로부터 당선이라는 형식을 거쳐서 그 당선자에게 권력을 맡겨주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걸 만들어준 장본인들이 20대, 30대 IT 세력들의 소위 단합된 의지였다. 네. 이래서 저희는 앞으로 노무현 후보가 말씀입니다. 네. 초대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좌경화, 네. 공산화에는 어림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겠군요. 왜냐하면 그 20대, 30대들이 자유 진영에 사는 자유체제의 우리 국가와 민주주의를 선호하지 절대로 작용하러 가거나 빨갱이 색채를 띠려고 그러면 아마 그 세대들이 노무현 후보를 용서하지도 않을 것이고 따라가지도 않을 것이고 인정도 안 할 것입니다. 네. 그럼 자기 혼자 정치할 수 없으니까 네.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 예. 그 점은 우리가 안심해도 된다고. 예, 이 박사님 말씀에 의하면 이제 월드컵에 이어서 대통령 선거에 이 젊은 세대들이 사실 혁신을 이루어가지고 정말로 우리나라 역사, 세계 역사에 없는 그러한 그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네네.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대통령 한 분의 의지로 우리나라가 공산화된다든지 안 된다든지 하는 거는 이 정치학상, 국제관계상 그건 뭐 불가능한 얘기고 또, 누가 김정일 씨한테 가서 무슨 우리나라를 바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이제 기성세대에 좀 우려라고 저희들은 이제 여기서, 결론을 감히 좀 지어보고 싶어 합니다. 근데 개혁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급진적으로 과연 이루어질 것이냐. 우리가 반만년 역사를 가진 민족으로서 그동안에 숱한 그 정치적인 어떤 변화를 가져왔고 또 식민지에서도 고생을 했고 이러한 그 소위 그러한 그 역사적인 배경에서 한 대통령이 5년 만에 전체적으로 뜯어고치고 급진적인 방향 전환을 할 수가 있겠느냐. 라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도 들거든요. 그 회장님의 그 당연하신 우려인데요. 네. 이거는 됩니다. 이 네. 급진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만 되고 네. 급진적인 개혁이 현실화되어야만 저희 민족에게 그 비전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요. 간단한 예를 들어서
before Christ, 기원전 480년 전에 세계 최초로 정부 형태가 만들어졌거든요. 정부 형태가 어떤 정부냐면 페르시아입니다. 네. 페르시아가 2480년 전에 만들어져 가지고 그 세계 지배, 국가라는 형태를 만들어서 지중해를 통해서 많은 그 도로망을 확방을 하면서, 만들어내면서 권력에 대한 구조를 형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 다음에 아테네,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영국, 이 세계 지배권을 갖고 있다가 청교도에 받기가 싫어서 배를 타고 수없이 많이 죽으면서 대서양 태평양을 건너서 지금 와 있는 게 이 미국의 세계 지배권을 갖고 있던 동기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 서진화 현상, 페르시아, 아테네, 로마, 그리스, 영국, 미국으로 옮겨져 온 세계의 권력 이동 중심의 서진화 현상이 이제는 미국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또 서쪽으로 옮겨갈 역사의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 중국 13억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중국으로 옮겨가기 전에 반드시 그 권력의 이니셔티브는 반도 문화에서 꽃이 피웁니다. 네. 그런데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동남북아시아에 찾아가는 세계 권력 이동 중심의 가장 첨단에 있는 반도가 제 한반도밖에 없습니다. 네. 한반도로 이 세계의 이니셔티브가 지금 넘어가게 돼 있단 말이죠. 네. 이걸 저는 20년 전부터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 진운이 저희 나라에 찾아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이라는 고등학교 출신밖에 안 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은 하늘의 뜻이 여기에 있다 하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신을 차려서 우리가 이 새로운 국가 발전, 민족 발전, 통일국가, 동남북아시아를 리드해 나가는 통합국가, 그 다음에 태평양 국가를 리드해 나가는 또 새로운 그 질서의 창출. 이걸 하려면 빨리 계획을 해야 되겠다 하는 네. 얘기죠. 그렇다면은 좀 그 회장님 말씀하셨던 보수, 진보와의 조화를 통해서 지금까지 한국 정치가 가지고 있는 병폐, 50년 동안 병들어 있는 이 병을 빨리 치유하고 네. 도려내고 새로운 것으로 채워내는 개혁에 성공을 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선거에 그 촛불 시위를 했던 민중들의 저항을 보십시오. 네. 만약 노무현 후보가 이걸 해결 못하면요, 어떤 개혁을 못 해내면은 그 촛불 시위 또 일어납니다. 네. 누구를 향해서 일어나냐? 노무현 후보를 향해서 일어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박사님의 그 말씀을 이제 제가 감히 좀 정리를 한다면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개혁 정치, 앞으로 개혁 정치는 우리가 국민들이 보수계에서는 우려할 만한 그러한 정도는 아니었고, 네. 오히려 아까 하늘이 점리하셨다, 하늘이 네. 결정하셨다는 말씀하셨는데, 아울러 저는 또 이런 표현도 곁들이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의 선택, 우리 젊은이들의 선택, 이것은 개혁을 바라는 우리 국민의 모든 염원이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그는 온 국민과 함께 어느 나라 민족보다도 저력이 있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이제 일깨워서 하나의 정치 개혁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기대해도 좋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습니다. 개혁해야 될 일들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특히 노 대통령 후보 당선자께서 선거 유세 당시에 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 얘기를 하셨던 소위 우리의 학력 그리고 고향이 어디다, 뭐 학교가 어디 출신이다, 나하고 무슨 외사촌이다, 뭐 이런 인맥, 학력, 그 다음에 뭐 지방색, 뭐 이런 거 가지고 마치나 서울대학에다가 무슨 명문 고등학교에 서울대학 나오지 않으면 뭐 도저히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러한 같은 그런 바탕이었는데, 네네네. 거기에 대한 소위 개혁을 자기는 일궈내겠다 하셨는데, 이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회장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말씀의 뜻이 말이죠. 네. 학연, 지연, 혈연이라는 3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네. 토마스 알렌의 사회 구성 요건처럼 저희 나라도 사실상 그렇게 3대 요소, 혈연, 학연, 지연 이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학연 문제에 대해서 노무현 후보가 상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단 말이죠. 네. 이게 이 역사를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역사의 속성이고 역사의 선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 지금 한국에서 이 회장님도 젊은 시절에 명문학교 나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여세대학을 나온 명문대학 출신 중에 하나인데,
도대체 서울대학, 고려대학, 연세대학 출신이 아니고서는 도대체 이 행정부나 권력기구 내에서 행세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었죠. 네, 이것이 이승만 정권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병폐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출신이 당선이 됐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다행히 김대중 대통령이 목포 상고밖에 안 나온 고등학교 출신이었는데 이 양반이 학예연의 그 악습을 폐지할 수가 있었는데 불행히가 전라도 사람들 위주로만 이게 스크램을 짜가지고 조직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경상도나 충청도나 강원도나 경기나가 혜택을 못 받단 말이죠.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학연의 분배, 이 철폐가 아니라 학연의 이 철옹성을 또 만들어버린 겁니다. 아하, 예. 그런데 노무현 후보는, 전라도 경상도를 떠나서 국민 전체에게 좀 고루고루 빚을 졌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을 그렇게 투표해주고 당선시켜준 이유는 당신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병폐를 없애달라. 그리고 서울대학이나 고려대학이나 연세대학을 안 나와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진념을 가지고 인생을 살면은 누구나 성공할 수 있도록 모델을 이번에 이 선거에서 당선됨으로써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어떤 그 가능성과 비전 이거를 제시했다는 것은 앞으로 지금까지 엘리트 리더 그룹이 끌어가는 세계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놨기 때문에 학연을 폐지한 아주 중대한 쾌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요컨대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세 가지 병폐 우리가 안았던 정말로 그 50년 동안 고치지 못했던 지연, 학연, 그다음에 혈연. 네. 요것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의지로 네. 앞으로 5년이 임기가 끝난 다음에는 우리가 안심해도 될 만큼 개혁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사람이는 게 마지막으로 한 2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2분 정도 2, 3분 남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양당이 이제 대표들이 물론 군소정당에서도 이제 후보자가 나왔습니다만 크게 봐서 민주당 그리고 한나라당 이렇게 해서 이제 양당 대표가 이회창 후보 그다음에 노무현 후보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하자면 선거에 임했는데 결론은 이제 뭐 노 대통령의 당선으로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만 네. 아무튼 노 대통령도 이제 그 신이 아닌 이상 그래서 모자란 점과 좋은 점이 이제 있을 법한데 그래서 앞으로 임기 5년 동안 이 박사님의 개인적으로 네. 그분의 취약점이 어떻게 보완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의견이 있으시면 지금 제일 중요한 건 회장님하고 저하고 진행하는 이 토크쇼의 시청자들이나 네. 회장님이나 저나 우리 아들, 딸 그리고 손주들에게 우리가 할 말이 있어야 되는데 네. 한국에서는 이승만 독재, 박정희 군사 독재, 전두환 군사 독재, 노태우 군사 독재 그 다음에 이 삼김의 어처구니 없는 민간 독재 네. 시대를 거쳐서 불행히도 저희는 손주들이나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훌륭한 대통령이 아빠 누구였죠? 하고 물어보면은 어떤 대통령이 훌륭했다고 이 얘기가 대통령이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야말로 회장님의 손주나 저희 손주들에게도 야 노무현 대통령이야말로 우리가 자랑할 만한 대통령이다 하는 그런 대통령이 돼줘야 된다 이겁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오늘 이 방송이 한국에는 안 나갈 겁니다만 이걸 비디오를 떠서라도 제가 한국에도 보낼 계획입니다만은 노 대통령의 아들이 그 건호 아닙니까? 건호? 노건호. 네. LG를 다닌다고 그러는데 내일 모레 결혼을 한대요. 결혼을 해서 33세가 되면 노무현 씨가 대통령에서 물러납니다. 그리고 본인은 60세 대통령직을 물러납니다. 제발 김대중 대통령처럼 아들들이 도둑질을 한다거나 나쁜 짓을 한다거나 네. 그래서 또 상처받고 또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처럼 또 형무소에 가고 하는 그런 폐해를 살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더라도 못하도록 막으면서 본인도 깨끗한 정치를 통해서 우리 민족들에게 동포들에게 해외의 모든 교포들에게도 찬사로서 일관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대통령이 되려면은 지금 아들 문제부터 단속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이 박사님 아주, 이때까지 그 저희가 겪었던 국민의 아픈 마음을 아주 한번 탁 집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이 사실은 그 측근 정치, 막 이런 것도 배제가 돼야 되겠고, 다만,
이제 승자는 축하를 그리고 패자에게는 격려를 이렇게 보내면서 오늘 이 중요한 사항을 단 20분 만에 이 박사님으로부터 다 진단을 받는다는 건 참 어처구니 없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대충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우려하던 부분만은 해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나로 뭉쳐서 해외에 있는 동포나 국민들이 모두 힘을 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저희도 희망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잘 풀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우리 정치가 이제 앞으로 잘 되고 젊은이들이 주도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세계 이제 희망만 남았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도 열심히 그들을 격려하고 도와서 우리가 정말로 명실공히 대통령 임기에 선진국에 도입해서 이제 당당히 어깨를 같이 하는 시대가 오리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역사 YTN 제공으로 보시겠습니다.